네오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웨이터 민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가로지르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bar 중앙으로 쏠렸다. 웨이터 특유의 잘 다듬어진 정장을 입은 그는 손에 흰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우아한 차림과 달리 말투는 모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분노와 자부심으로 달아올라 있었다.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이 깜짝 놀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보면 모르시겠어요. 저 사람은 이곳이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VIP 손님들이 불편해할 겁니다. 민혁이 매몰차게 내뱉었다. 말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같은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이 조심스럽게 중재를 시도했다. 이유, 간단하죠. 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도 없으면서 부유층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마구잡이로 드나드는 부적격자니까요. 민혁의 손짓이 바닥을 가리키며 거만함을 드러냈다. 보아하니. 소문에 들었는데 저분이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놀라듯 물었지만 민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코웃음을 쳤다. 손흥민이면 다입니까? 그가 축구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다지만 여긴 그런 식으로 접근할 곳이 아니에요. 이건 격계 문제라고요. 아니 순간 정적에 휩싸이더니 곧 가벼운 술잔 소리마저 멈췄다. 손님들은 시선을 교환했고 일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녹화하는 듯했다. VIP 전용으로 이름난 이 고급 바는 서울 강남 한 구석, 고급 라운지와 하이엔드 레스토랑이 즐비한 골목에 은밀히 위치해 있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의문이 교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미 사건은 한가운데까지 불타오른 상태였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터지다니 영상을 찍어둬야 할 것 같아. 저기, 근데 벌써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친구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답했다. 왜들 이러는 거지? 저 웨이터 너무 거만하잖아. 보통 저렇게까지 불친절하진 않을 텐데. 뭔가 BP 정책이라도 있나 보지. 그래도 저건 좀 심각해 보여. 한편 가운데서 당사자인 손흥민 선수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도 차근차근 말을 이어가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저기 저도 이곳을 정당한 절차로 예약하고 들어온 손님임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눌린 화가 느껴졌다. 정당한 절차? 민혁은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이 어떤 유명인이라 해도 여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는 규칙이 있다고요. 그런 규칙이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제 방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야 합니까? 이 업계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바의 파트너 계정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재정적 부담 능력도 검증을 받아야 하죠. 게다가 본인 이름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초대장을 받았고 바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승인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들어 관련 메일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민혁은 손흥민의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다. 그건 시스템상 착오겠죠. 분명 우선권을 갖춘 고객이 아니니 부디 자리를 비켜주시죠. 이 말이 떨어지자 옆 테이블에서 몇몇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다른 테이블에선 이건 너무하잖아 하는 목소리도 새어나왔다. 모두가 마치 숨을 죽인 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었다. 손님, 혹시 괜찮으시면 다른 곳에서 자리를 옮기시겠습니까?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아니요, 저도 여기 오고 싶어서 수소문 끝에 어렵게 예약했는데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손흥민은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우리야말로 이해가 안 되네요. 민혁이 손흥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장소가 보통 사람이 쉽게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보통 사람이란요, 제법 차별적인 표현처럼 들리는데요. 손흥민이 눈을 가늘게 뜨고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긴 돈 많고 배경 좋은 분들이 즐기는 공간이란 겁니. 당신처럼 축구 좀 잘하는 사람 정도로는 자리가 안 맞아요. 축구 좀 잘하는 사람, 있구나, 삼나. 손흥민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제가 무슨 모욕적인 말이라도 들어야 합니까?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 사실이잖아요. 당신이 축구 선수가 아니라면 이런 호화로운 배 와서 티켓이며 초대장이며 받아낼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 주변에서 작게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니, 저건 너무 심하네. 아무리 비피 바라도 저 정도 태도라니. 그러니까 손흥민이 누군데 이렇게 대우를 받다니. 그러나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니 보통의 기준으론 입장도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이때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둘러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모두 여전히 숨을 죽이고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작게 속삭였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크게 뉴스에 나지 않을까? 맞아요.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강남 비라운지 진짜 특이한 데로 유명하지 않아? 바 한쪽에서 친구와 자리를 잡고 있던 젊은 여성 은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맞아. 회원권이니 초대장이니 별별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던데. 근데 지금 이건 너무 노골적이잖아. 사람 차별하는 게 보여서 기분 나빠. 친구 지영이 눈살을 찌푸렸다. 혹시 너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채널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어? 찍고 있어. 응, 벌써부터 카메라 켜놨어. 근데 조심해야 해. 이런 고급반은 법적 조치 같은 걸 빨리 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을 보고만 있는 건 좀 그렇다. 손흥민 선수도 아무 잘못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대놓고 무시를 당하다니. 은지와 지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동시에 바의 분위기도 순식간에 얼어붙어 남은 손님들은 대화를 멈추고 이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민혁 씨, 잠깐만. 매니저 박 팀장이 다급히 말을 걸었다. 이거 그냥 큰일 날 것 같으니 일단 진정하고 사과부터 하자고. 사과? 제가 왜요?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제 역할인데요. 민혁이 소리 높여 반발했다. 규정을 어기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저 손님은 초대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이미 예약 절차도 밟았다고 하는데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고 혹은 잘못 발급된 초대장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곳에 맞지 않는 옷차림과 분위기를 풍기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혁은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었다. 손흥민이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소매를 확인했다. 평범한 재킷의 셔츠, 적당히 갖춘 차림으로 특별히 격이 떨어져 보이진 않았다. 물론 다른 초고가 수트나 브랜드 로고가 과시되는 의상을 입은 사람들에 비하면 눈에 띄지 않을 뿐이었다. 제 차림이 문제가 되는지. 손흥민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축구 선수로서 늘 편한 옷차림을 선호하긴 합니. 하지만 오늘은 나름 포멀하게 입고 왔는데요. 그걸 누가 판단하죠? 민혁이 희쭉 웃었다. 우리 바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고급 회원들을 응대해 본 사람. 바로 제가 판단합니다. 너무한다, 진짜. 곳곳에서 작은 탄식이 쏟아졌다. 이게 말이 되나? 그냥 유명인이라 시샘하는 건가? 글쎄, 저 사람은 옷차림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뭔가 본인이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커서 저러는 것 같아. 이거 다 찍고 있어. 자칫하면 인종차별이나 신분차별로도 비치겠어. 손님들은 한층 웅성거렸고 일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으며 누군가는 실시간으로 SNS에 영상을 올리는 듯 했다. 그제야 박 팀장이 민혁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 낮은 목소리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민혁 씨,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손흥민이라면 국내외로 팬층이 두텁고 영향력도 굉장하잖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바가 엄청난 비판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그건 알지만 저 사람 눈에 거슬려요. 마치 우리 바가 그저 돈 많으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양 여겨지는 것도 싫고 또 축구 선수라고 특별 대우 받는 것도 싫고. 하지만 VIP 정책이 그렇게까지 엄격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사람을 막대하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니까. 솔직히 말해볼까요? 민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 어릴 때 잘하는 애들만 스포트라이트 받고 저는 부모님도 부유하지 않고 백도 없어서 기회조차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입에서 최고급 인맥들을 응대하며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고 아무나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게 내 자부심이라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쫓아내면 안 되잖아.
손님들까지 다 동요하고 있어. 박 팀장이 한숨을 쉬었다. 팀장님, 저는 배려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이 반은 원래 특정 계층을 위한 곳이고 그게 저희가 유지하는 브랜드 가치니까. 잠깐만, 일단 큰 소리 내지 말고 정중하게 대화를 해봐. 그래도 손님이잖아. 지금 뭐라고 수군대는 거야? 소파에서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손흥민이 서서히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질문했다. 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듣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민혁이 돌아섰다. 당장 나가주세. 다른 손님 불편하니까. 제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습니까? 아니, 이게 맞는 행동이에요. 관리직이자 직원으로서. 저는 여길 지키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솔직히 여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알겠네요. 손흥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돈 많고 사회적 지위 높은 소위 상류층만 받아들이겠다는 거군요. 저도 축구 선수로서 성공했지만 이런 식의 엘리트 의식은 정말 싫습니다. 이 대화가 점점 격해지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참다 못해 참견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웨이터분,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손님을 이렇게 대하면 이곳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손님이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낯선 사람이니 나가란요. 차별 아니에요? 저는 이곳 단골인데요. 한 중년 여성도 손을 번쩍 들었다.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말하는 직원을 본 적이 없습. 사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든 뭐든 자유죠. 민혁은 굴하지 않고 짓걸렸다. 제가 이곳 VIP 시스템의 핵심 실무 담당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셨어야죠. 격이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정작 본인이 격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비꼬지 마세. 여긴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 당신 같은 체육인이 들어와서 초대한 사람 없이 의기양양하게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체육인은 같은 사람 아닌가요? 저는 몇 해 전부터 국가대표로 뛰면서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했습.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그것도 다 자기들만의 기회잖아요. 재능 없는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축구 열심히 했지만 이런 바 하나에 근무하며 간신히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서 인정을 조금씩 받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은지와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진짜 말문이 막히네. 사람을 왜 이렇게 대하죠? 이거 제대로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면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아. 손흥민 선수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는 현실이라니. 몇몇 손님들도 휴대폰을 빼들고 라이브로 켤까? 이건 정말 불공평해. 하며 점점 군중의 힘이 커져갔다. 아, 그만들 하세요. 민혁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 질렀다. 여긴 시끄럽게 소란 피우는 장소가 아닙니? 정 필요하면 보안요원 불러서 정리할게요. 보안요원? 손흥민이 쓰게 웃었다. 정말로 그럴 필요까지 있으신가요? 전 아무런 폭력이나 무례를 행사한 적 없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 예약 시간에 맞춰 왔고요. 조습 그러면 보안을 불러서라도 내보낼 겁니? 지금 이 분위기는 다른 손님들에게 좋지 않으니. 민혁이 주머니에서 무정이를 꺼내려는 듯했다. 잠깐, 박 팀장이 다급히 손을 뻗었다. 민혁 씨, 이건 정말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어. 팀장님,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요. 그 사이 손흥민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자신이 받은 초대 메일을 확대해 매니저에게 보여주었다. 보세 강남 프리 라운지 공식 초청. 일정 드레스 코드, 모든 규정은 준수했습. 더 이상 저에게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하는 건 명백한 불합리라고 생각합니다. 박 팀장이 메일을 대충 훑어본 뒤, 아, 이건 우리 홍보팀 쪽에서 보낸 정식 초대 메일이 맞아요, 손님. 죄송합니. 아마 홍보 목적으로 초청드렸을 텐데 시스템 공유가 제대로 안 됐나 봅니다. 그럼 이분이 정식 초청객이라는 뜻이잖아요? 옆에서 구경하던 손님 중 한 명이 끼어들었다. 그럼 아무 문제 없네. 웨이터분이 사과하셔야죠. 하지만 민혁은 제가 몰랐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여긴 일반적인 광고성 초대가 아니라 철저히 검증된 초대만 받아야 하는 곳이거든요. 홍보팀에서 제멋대로 그런 메일을 날렸다면 그들도 문제죠. 하고 대꾸했다. 손흥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는 듯 보였다. 이제 알겠어요. 제 이름을 보고 홍보팀이 알아서 보냈고 정작 내부 시스템은 따로 돌아간 모양이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사람을 대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최소한 예의는 지키셔야죠. 예의. 조습 제가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건 인정하겠습. 그런데요, 손흥민 씨. 축구계만 해도 실력 있고 백 있고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 밟으면 승승장구하는 거 다들 알잖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야 그 상류층에 조금 접근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발목을 잡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민혁의 목소리에 슬쩍 서린 자격지심이 입에 뜨겁게 퍼졌다. 그러자 은지와 지영을 비롯한 관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풀면 곤란하지 않아요? 맞아.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 박 팀장도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다들 진정하시고 우선 손님께 정중히 사과드립니. 그리고 원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즐기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요. 했다 그러나 민혁은 여전히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나보고 무조건 사과만 하라는 건가요? 그럼 제가 겪은 좌절감, 이건 어떻게 보상받죠? 손흥민이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좌절감이란요?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그걸 저한테 풀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명예와 자존심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같은 사람은 어릴 적부터 꿈을 향해 달려왔고 운 좋게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결국엔 유명하니까 여기 발을 들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유명하든 아니든 저는 정당하게 초대를 받았고 지금 이 순간도 그냥 손님으로서 시간을 보내러 왔을 뿐입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 제발요 두 분. 뭘 그리 싸우시는 거예요? 손님은 당연히 대접받아야 하고 직원은 예의를 지켜야죠. 그렇죠. 불만이 있으면 내부에서 해결하시고요. 우리까지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한편 카운터 뒤에서 보안 요원이 정말로 들어오는 게 보이자 손흥민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일로 더 이상 난장판이 되는 건 원치 않습. 그냥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매니저가 급히 보안 요원에게 손짓해 상황이 진정되고 민혁도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바 전체가 어색한 기운에 휩싸인 채였다. 몇몇 손님들은 이런 구경 드라마보다 더 흥미롭네 라며 반쯤 농담으로 떠들었고 또 누군가는 너무 불편해 나가자고 속삭이기도 했다. 은지와 지영은 카메라를 계속 돌리면서도 사건의 전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삐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결국 손흥민은 매니저와 보안요원의 동행 아래 바 한쪽의 프라이빗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뒤숭숭했다. 가끔 손님들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너무 무례하게 당하신 거 아닌지 하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묻기도 했다. 손흥민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지만 표정은 지쳐 보였다. 그 사이 사람들은 수군댔다. 손흥민. 평소엔 되게 겸손하고 착한 이미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는 건 또 처음 보네. 그러니까 웨이터라는 사람이 그냥 질투, 열등감 이런 게 폭발한 거 아닌가 싶어. 하긴 어떤 사람에게 축구는 넘을 수 없는 벽일 테니까.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이어지다가 결국 문제가 더 커질 조짐이 보이자 매니저 박 팀장은 손흥민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직접 찾아와 이야기를 시도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일단은 내부적으로 진상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 혹시 취할 조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에요 팀장님. 저도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 단지 이런 식의 차별과 무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미 말씀이 100번 맞습. 저희도 직원 교육을 다시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네요. 혹시 오늘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오늘 저한테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이 들어오기 힘들게 만드는 문화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발을 구경하던 몇몇 손님이 작게 박수를 쳤다. 역시 멋진 마인드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 팀장은 난처한 듯 웃었다. 하지만 당장 제도나 문화를 확 바꾸긴 어렵지 않을까요? 이 반은 오랫동안 BP 중심으로 운영됐거든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선 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노력하면 적어도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손흥민이 단호하게 답했다. 그때 은지와 지영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죄송한데요, 손흥민 선수. 혹시 이 일에 대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사람이 알고 공감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글쎄요. 지금은 저도 감정이 복잡해서. 하지만 차별이나 부당함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 굳이 영상을 올리시려면 저도 큰 이의는 없습. 대신 혐오나 분쟁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고 싶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알리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소란이 진정되자 민혁도 점점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걸 느끼는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테이블로 다가왔다. 손흥민 씨, 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했네요. 이제야 말을 붙이시네요. 민혁은 죄책감 섞인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사실 저도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선수의 길을 꿈꿨지만 재능도 그리고 뒷받침해줄 형편도 없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선수로 성공한 분들을 보면 부러움과 동시에 쓴맛이 올라옵니. 특히나 손흥민 씨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을 보면 왠지 저랑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를 저한테 푸셨다는 겁니까? 그게 결국엔 그렇게 됐네요. 사과드립니. 제가 입에서 주목받고 나도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 마음이 너무 앞섰습니다. 옆에서 박 팀장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민혁 씨, 그런 개인 사정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손님에게 이렇게 무례를 범한 건 용납하기 어렵지. 네, 팀장님 말씀이 맞습.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민혁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손흥민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사람이 누구나 꿈이 있고 그 꿈이 좌절됐을 때 괴로운 건 이해해요. 저도 노력 없이 모든 걸 얻은 건 아니었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동안 포기하고 싶던 때가 많았습.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슷한 마음고생을 했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공격해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길 뿐입니다. 민혁이 한숨을 내쉬었다. 네, 잘못했습. 제가 혹시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주변에 모인 손님들도 민혁의 태도 변화를 느꼈는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다행이다. 그래도 사과는 하네. 하고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박 팀장이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흥민을 향해 물었다. 손님, 이분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손흥민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사과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밥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식음료 업장, 또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맞습. 그런데 한 번에 바꾸긴 쉽지 않죠. 박 팀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자 손흥민은 결심한 듯 입을 뗐다. 제가 직접 작은 움직임이라도 만들어 보겠습. 사실 예전부터 생각하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나 배서도 열정 있는 청년들이 배우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편견 없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요. 은지와 지영이 놀란 눈으로 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나요? 하고 물었다. 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선행이나 사회 환원을 고민해 왔습. 오늘 일로 더욱 확신이 생겼습. 재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평 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십습. 제가 자금을 대서 이 업계 취업을 막연히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실습 그리고 지원금까지 제공하려고 해요. 손님들이 일제히 감탄하는 사이 민혁의 얼굴도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변했다.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 같은 사람도 더 어릴 때 기회를 얻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축구라는 꿈을 이룰 때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 그래서 가능한 많은 젊은이에게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어요.
멋집니다. 박 팀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혹시 우리 바와도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니 조금 더 열린 채용 문화나 서비스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저도 혼자 하기보다는 기존의 업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손잡아야 효과적이겠죠. 손흥민이 밝게 웃었다. 그 말을 듣자 군중 중에서 또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전개네. 아까까진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결말로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러게. 비록 한바탕 소란이었지만 이게 계기가 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매니저 박 팀장은 두 손을 모으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우리도 손님이 제안하시는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적극 협력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 그리고 오늘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 또는 재교육을 포함해 재발 방지를 약속드릴게요. 그제야 민혁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 저도.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봉사활동이든 기여든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싶습. 저처럼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조습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차별 없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 대화 이후 바 안에 퍼졌던 살벌한 공기는 서서히 풀어졌고 대신 잔잔한 안도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켜보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에 돌아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정리했다. 은지와 지영은 촬영을 멈추고 이제 편집해서 올리면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아라며 서로에게 웃어 보였다. 얼마 후 박 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간단한 안내 방송을 했다. 손님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소란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 배서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 또 오늘 특별히 손흥민 선수와 함께 협력 프로그램을 고려 중이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 모든 분께 더욱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흩어진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이런 건 적극 홍보해야 해. 우리도 언제든 지원할 수 있는 거야. 하며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뒤로도 짧은 시간이 흘렀고 반은 다시 음악이 흐르며 원래의 우아한 분위기를 되찾았다. 비록 열띤 언쟁이 오갔지만 결론은 의외로 희망적이었다. 민혁은 홀 한가운데서 묵묵히 서 있다가 결심을 한 듯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아까 제 사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 그리고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 누군가에겐 제가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손흥민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몇이든 각자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혁이 다시 한번 고개 숙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야 진정된 느낌이네. 해피엔딩 같아라며 안도의 웃음을 흘렸다. 조금 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매니저 박 팀장에게 다가갔다. 저는 슬슬 이만 돌아가 보겠습. 오늘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네요.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 혹시라도 언론이나 SNS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논란을 만들면 연락 부탁드립니. 저희도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다만 저는 제가 추진하려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알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도움이 되신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물론입니. 오늘 일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이 공정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주변 손님들도 하나둘씩 귀를 기울이며 들었다. 진짜 현실에 필요한 움직임이지. 이제야 사회적 영향력을 제대로 쓰는 느낌.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민혁을 향해 짧게 인사했다. 다음에 다시 볼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민혁은 부끄럽게 웃으면서도 뭔가 마음속이 뻥 뚫린 듯한 표정이었다.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네요. 발을 빠져나오는 길, 몇몇 손님들은 직접 사인을 부탁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고 싶다며 다가오기도 했다. 손흥민은 해맑게 응해주며 이 일은 온라인으로 퍼질 것 같으니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당부했다. 이에 손님들은 물론이죠.
우리가 적극 지지할게요. 이번 사건 꼭 계기가 되어야 해요. 하며 힘주어 답했다. 결국 이 사건은 곧장 인터넷에 퍼져 강남 비라운지 차별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고, 손흥민의 침착한 대응과 반판 차별 프로그램 추진 의지가 대중에게 알려졌다. 바 측은 공식 사과와 함께 프로그램 협력 의사를 밝혔고, 많은 이들이 댓글로 응원 메시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나도 요식업계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면 도전해보고 싶다. 손흥민 정말 대단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려 하네. 같은 긍정적 반응이 줄을 이뤘다. 며칠 뒤 다시 강남 V라운지에서는 직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재교육이 이루어졌다. 민혁은 모든 직원 앞에서 제가 개인적 감정으로 손님을 차별하고 무례하게 대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선언했고, 스스로도 평등하고 올바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날 이후 바와 손흥민은 함께 공평 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다. 재정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실습 기회, 업계 전문가의 멘토링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정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난 이 프로그램이 잘 되면 다른 업계에도 확산될 수 있다고 봐. 은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사건과 추진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요약을 올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맞아, 우리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지켜보면서 발전 상황을 알리면 좋을 거야. 지영이 댓글을 확인하며 맞장구 쳤다. 구독자들이 벌써부터 관심 폭발이라고. 그럼 우리 채널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겠네. 물론 악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거잖아. 맞아,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행보를 취재해보자. 내일도 다음 단계를 발표할 거라는 소문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해. 그렇게 강남 V라운지에서 시작된 작은 소동은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키며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동기가 되었다. 언젠가 이 프로그램이 공식 론칭되어 수많은 이들이 꿈에 한 발 다가설 기회를 얻을 거라는 희망이 퍼져나갔다. 며칠 후 손흥민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사람은 누구나 꿈과 재능을 갖고 있습. 다만 그 문턱이 높을 뿐이죠. 저는 제가 받은 사랑과 지지를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 앞으로 이 바뿐만 아니라 여러 업장과 협력해 누구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 뉴스를 지켜보던 민혁은 TV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되뇌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 나도 배워가야지. 그리고는 바의 새로운 채용, 공고와 교육 시스템 마련에 관여하며 기존의 편견을 벗어나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라운지 내부도 훨씬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제는 손님을 귀족과 평민으로 나누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문화 이벤트와 미니 콘서트, 지역사회와의 협업 행사 등이 기획되었다. 고급스러움이란 고가의 물건이나 돈 많은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가치 있는 교류를 나누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SNS에는 강남 V라운지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어떤 이는 옛날엔 뭔가 꽉 막힌 느낌이었는데 이젠 직원들도 친절하고 초대 기준도 훨씬 투명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바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라고 리뷰를 남기기도 했다. 사람들은 서서히 손흥민이 보여준 책임감과 포용 정신이 한 업장의 문화를 확 바꿔놓는 실질적인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남긴 말은 여러 사람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건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작더라도 내가 가진 힘을 보탠다면 바뀔 수 있다고 미습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그 문턱을 조금씩 낮출 수 있다면 더 많은 민혁도 또 더 많은 손흥민도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 던진 희망 어린 그 말은 차별과 특권의 경계에서 고민하던 수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울림이 되었다. 그리고 V라운지의 소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곤 했다. 우리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 함께 노력하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 테니까. 자,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부당함을 목격하거나 겪으신다면 용기 내어 알려주세요. 어느 날 은지가 올린 영상의 마지막 멘트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대변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따라오시면 손흥민 선수의 공평 채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계속 전해드릴게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거니까요. 그 말처럼 불이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만의 편견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번 사건은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귀감이 되었다. 무엇보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로써 모두가 함께 깨닫게 된 것이다.